세 번째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합살이라는 게 있어요. 상관이. 상관 합살이라고 하는 것은 음간이 하는 거예요. 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양간이 했는데 음간만이 상관 합살을 할 수가 있어요. 을목일간이 병화상관을 통해서 신금이라고 하는 살을 합살을 하죠. 그러니까 상관폐인, 상관가살, 상관합살 요 세 개가 상관한테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상관만 보면은 상관경관 이런 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상관경관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과거에 여자들을 이렇게 좀 비하시켜서 보는 시각, 양반이나 상민이라고 했잖아요. 천민이라고 그 상민이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하시하는 시각에서 나온 관에서 하는 말이에요. 상관경관이라는 말은. 그리고 상관합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간이 하는 건데 대외적으로 연대관계, 그러니까 대외적 부속관계를 뜻해요. 부속관계라고 하니까 이제 상하적 개념이 들어있죠. 연대라고 하는 것은 공동적 의미고 부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적 개념이에요. 협력관계라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이렇게 지점관계, 지사관계 이러한 것들도 이제 연대관계에 속하죠. 지자체나 나라에 납품을 하는 것을 이제 공임이라고 하는데 공임도 이 합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상관합살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투명하지 못한 것을 의미해요. 과거에는 대개 정경유착의 대명사였어요. 부정과 부패를 상징하는 어떤 유착관계가 대개 상관합살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상관합살을 하고 있는데 상관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상관폐인은 유착이 안 돼요. 상관폐인은 유착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상관가살, 상관합살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정인이 없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가살이나 합살은 매우 뛰어난 로비스트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가살이나 합살이 정인을 만나게 되면 실패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경관이라는 것이 이제 상관경관을 또 빼먹으면 안 되겠죠. 상관경관이 들어가는데 되게 열악한 신분, 어떤 취약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혁이나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관의 의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상관경관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겁재가 있으면 겁재의 생을 받은 상관이 경관을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나 개혁을 반대하는 기득권자의 그 고리타분한 생각을 바꿔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다가 하면은 창조적 개념, 개혁적이고 혁신적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민간이 아니라 정부나 위정자들의 잘못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혁신하고 개혁을 해서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경관인데, 겁재가 없다면은, 겁재가 상관의 생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경관을 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정관을 경관해서 겁재를 구하고자 하는 명분이 없으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거죠. 그러면 항명이나 어떤 반항이 되는 거예요. 겁재를 구하고자 하는 명분을 잃었기 때문에. 식신이 비견을 구하려고 편관을 받듯이 상관은 겁재를 구하려고 정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겁재라고 하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동등하게 봐달라, 평등하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의미가 경건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살이나 합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기가 없으면 써먹지 못해요. 어려움 속에서, 대환란 속에서 빛을 보는 것은 이 가살이나 합살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유사시라고 하잖아요. 유사시. 유사시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은 가살과 합살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상관폐인인 거죠. 그러면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군대 생활은 의무지 권리가 아니죠. 의무사회, 명령사회에서는 상관경관이 통하지 않아요. 옳건 그르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교적 관념을 가진 사회에서는 상관경관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인으로 무장된 사회에서는 경관이 통하지 않아서 결국은 나쁜 사람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권리를 동등하게 주장하는 그 민주적 방식에서는 경관이 통하죠. 최고의 개발자가 되고 최고의 창의력이 돼요. 그렇지만 그건 분명하게 기득권자들과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특별한 거를 개발하면은 지도새도 모르게 잘린다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거를 창조하고 새로운 거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잘못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가살이나 합살이나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인이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상관은 상진이라는 게 있어요. 다할 진짜예요. 상처를 당했다. 상진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당했다. 상처를 당해서 이미 능력이 다 따라서 없어졌다. 이런 의미세요. 편인이 정관을 설계하는 걸 탈선이라고 하죠. 이 상진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에게만 쓰이는 용어예요. 상진이 된다는 의미는 정인이 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못 쓰는 능력만 발휘한다. 사라진 능력만 보유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진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에 의한 것인데, 정인이 왕하고 상관이 약하면은 상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상진은 사주에 관이 있어야 돼요. 저 관이 있지만 관을 상대하지 못할 때 상진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상진인데 관이 없으면은 그걸 가상관이라고 해요. 관살이 있을 때 그 관살을 상대하지 못하는
가살, 합살, 그리고 관을 상대하지 못할 정도로 인성이 왕해서 상관이 아주 능력 자체가 없어진 걸 상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은 뭐예요? 가살이나 합살은 얼마든지 관을 상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인이 인성이 너무 왕해서 상관이 힘을 못 쓰는 걸 말하는 거죠. 상관을 한 김에 아예 그냥 또 이제 이 가짜 상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상관이라고 해서 이게 거짓 가짜예요. 거짓 가짜. 가상관, 진상관 말 들어보셨나요? 진상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관이 없을 때 이제 가짜 상관이라고 해서 가상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살이나 합살을 하지 못하는 것은 상진이에요. 관이 있는데 가살이나 합살을 하지 못하는 것은 상진이라고 하고요. 이 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상관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인성이라고 하는 능력을 상관으로 부려야 되는데 인성이 너무 왕하면 능력이 없어요. 부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음이라고 해요. 상진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당해서 방어권, 개혁권 이런 것들이 없음을 말하고 가살이나 합살의 어떤 그런 권한조차도 없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상진이 되게 되면은 자격증 반환, 계약 파기 이러한 것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관이 없으면은 가상관, 관이 있으면 상진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보면은 파료라는 게 있어요. 파료상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파료라고 하죠. 파료상관이라고 해요. 요거는 또 뭘까요? 인성이 아주 지나친데 상관이 파료되었다. 살이 있는데 인성이 너무 왕해서 상관이 힘을 못 쓰는 거죠. 살이 있으니까 가살을 하려고 살을 찔렀는데 살이 죽은 게 아니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료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살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살. 가살을 하려고 하다가 인성이 너무 왕해서 힘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파로상관과 이 상진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술을 하면은 낫겠어요 라고 이제 했어요. 죽겠어요? 낫겠어요? 그러면 상진이 된 사주는 낫기는 하는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파료상관은 낫기는 하는데 지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서 낫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식신제살이라든가 제살 태과, 도식 이런 어떤 거 식신과 이제 식신 공부할 때 이제 요거 비슷한데 상관과 식신의 차이죠. 근데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상관 상진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관살이 있을 때를 말하고 관살이 있을 때 관살을 제압할 능력이 못 되는 것이 상관 상진이라는 거죠.
그리고 관살이 있을 때 상관이 관살을 꼭 대항해야 되는데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파묘상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상진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대항할 힘이 없다. 파묘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살을 대항할 힘이 없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도 요것도 관살이 없어야 돼요. 가상관의 정반대말이 진상관인데 인성보다가 상관이 더 왕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진상관으로 생겼으면은 이렇게 무역이라든가 이렇게 보부상들 있죠. 옛날에 보따리 장사 그런 분야에서 최고가 돼요. 만약에 상진이 되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부상을 한다 그러면 굶어 죽기가 십상이니까 대개 난전을 하라고 하죠. 난전을 차리라 그러고 이렇게 진상관은 시전을 내라 이러죠. 시전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맡은 걸 말하는 것이고 난전은 허가가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개업을 해서 작게 운영하면은 상진도 무난한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기회가 자주 오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이제 진상관이 되는 거예요. 상관은 식신처럼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환경을 이용하다가 보니까 상관은 가만히 있으면은 나보다가 나은 놈들이 계속 생겨나는 치열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하는 힘겨움이 항상 있어요. 대개 상관 공부를 할 때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요 정도, 네 개 정도만 알면은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몰라도 돼요.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요거만 폐인과 가살, 합살, 경관 요 정도만 하셔도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상관 중에서 뭐가 있느냐 그러면 상관생제라는 게 있죠. 상관생제 정제를 통해서 그렇죠. 정제를 통해서 상관 폐인을 방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인을 견제해야죠. 정제를 통해서. 그럼 여기에서 상관생제에서 정제가 정인을 폐인한다는 얘기는 규정을 지킨다는 얘기있어요. 규정을 지킨다. 만약에 정인이 없으면 규정을 안 지킨다 되는 거죠. 상관생제를 하려면 두 번째는 근황해야 돼요. 그래서 정인을 견제한다는 것은 규정을 잘 지킨다는 것이고 근황하다는 것은 시기적절함을 파악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읽는 눈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상관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근황해라. 만약에 이렇게 우리 같은 상담사가 이런 식이라면은 평생 만나는 사람들의 능력을 전부 다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근황한 상관생제를 상황 판단 능력이라고 하죠. 시대적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컨설팅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근황한 상관생제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전문가들은 요즘은 주식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을 말하죠. 한때는 과천 경마장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륜장에도 있었고 무슨 토토 복권 예측 같은 거 하는 것을 이제 상관생제 일간이 근황한 상관생제들이
많이 예측을 했죠. 그래서 근황한 상관 형제들이 판단력의 최고, 예측을 잘하는 미래 예측가들이다. 그래서 근황하고 상관은 정제가 있으면은 최고의 상담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관은 편인과 합을 할 수가 있죠. 상관 편인. 상관 편인 합을 하죠. 요것도 상관의 능력이죠. 대개 이제 상관이 편인과 합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유명자를 앞에다 붙이면 돼요. 유명한 예술인, 유명한 예체능 분야의 종사, 유명한 작가, 유명이라는 뜻이 붙어요. 상관 편인이면 유명한 예술인, 유명한 작가, 유명한 배우, 유명한 선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명을 앞에다 붙이면 상관 편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서에서도 상관편을 따로 둬요. 따로 두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알 필요는 없고요. 상관, 폐인, 가살, 합살 요 정도만 3개 정도만 알아도 상관은 통변할 수가 있어요. 상관 폐인이 안 되면 상관 경관도 상관 폐인이 안 되면 상관 경관이 되는 거예요. 상관 경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폐인이 안 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살아나는 방법이 폐인이 안 되면은 가살이나 합살을 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이제 상관에 대해서 알아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상관 폐인이 안 되면 상관 경관된다. 그리고 살이 있으면은 상관 합살로다가 관을 살릴 수가 있다. 요 정도로만 알면 돼요. 삶이 뭐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지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책에도 원체 이렇게 상관에 대한 이론들이 많아요. 위치론도 있잖아요. 연상에 있거나 뭐 월상에 있거나 그럴 때는 대개 뭐 당주필사라고 했었죠. 상관이 연상에 있거나 월상에 있으면은 아버지나 배우자, 자식을 잃는다 라는 어떤 말도 옛날에 있었어요. 대개 당주라고 하는 것은 당주필사, 당주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가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자식이 당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이제 뭐 시에 있는 거, 시상에 있는 상관은 별로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말들은 정식으로 논법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생화극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논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잡변이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잡변. 그래서 이제 식신과 상관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이유는 식신과 상관은 생존권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권을 지켜라, 생존을 해라 이런 거죠. 만약에 정인과 편인 그리고 정관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활 속에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지 생존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죠.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니까 먹고 사는 건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신과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현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상담 기법은 식신과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현장에서 생존권을 발휘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식신과 상관이 살아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생활 속에서 자기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정인과 편인이 있어야 행복해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게 행복하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하냐? 어떤 게 더 행복하냐? 이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식신상관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자. 생존권을 지키자. 이게 이제 식신상관이 살아있으면 생존권은 해결된다. 식신과 상관은 생존권이 귀중한 거니까 잘 사용을 하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